두 번째로 생태계 평형의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 규모가 크고 생물 다양성 높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하고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당연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먹이 관계와 개체수 조절입니다. 하위 영양 단계인 피식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걸 먹고 사는 상위 영양 단계인 포식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고요. 상위 영양 단계인 포식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하위 영양 단계인 피식자의 개체수는 감소합니다. 생산자와 최종 포식자를 제외한 생물은 개체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포식자나 피식자 모두가 존재합니다. 포식자와 피식자는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개체수의 조절은 복잡하고 정교하게 조절이 되고요. 피식자, 포식자의 개체수는 일정 기간마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늑대와 말코 손바닥 사슴의 개체수 변화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증가 감소하는 양상을 둘 다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예쁘게 그린 거를 참고사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식자, 포식자 개체수 변화 그래프인데요. 피식자 개체수가 먼저 증가한 다음에 포식자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피식자가 1번, 포식자가 2번이기 때문에 1번이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 2번이니까 A는 피식자고 B는 포식자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구간 1을 해석할 건데요. 피식자 개체수는 감소, 포식자 개체수는 증가하죠. 그러면 피식자 감소, 포식자 증가니까 바로 리을이 구간 1번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는 걸 유념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기역은 피식자 개체수 감소, 포식자 개체수 둘 다 감소하고요. 니은은 포식자 개체수 감소, 피식자 개체수 증가하고 디귿은 피식자 개체수 증가, 포식자 개체수 증가하고 리을은 포식자 개체수 증가, 피식자 개체수 감소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 평형의 회복 과정을 보겠습니다. 순서를 볼 건데요. 이 순서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는 겁니다. 네, 암기는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왜 감소했을까, 왜 증가했을까를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평형을 이루던 생태계에서 일시적으로 2차 소비자 개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2차 소비자 개수가 감소하니 1차 소비자 개수 증가하고요. 1차 소비자 개체수 증가한다. 그러면 생산자의 개체수가 감소하겠죠. 그로 인해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자의 개체수 감소, 그리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당연히 감소하게 되고요. 1차 소비자 개체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생산자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2차 소비자 개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태계는 평형 상태를 회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먹이 관계는 생태계 평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영양 단계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개체수 변화는 다른 영양 단계와의 먹이 관계로 인해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태계의 자기조절 능력을 벗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카이바브 고원의 생태계 평형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순서인데요. 1905년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에는 약 400마리의 늑대랑 약 3,800마리의 사슴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의 사냥을 허용했는데요. 사냥을 허용한 이후로부터 포식자가 사라졌죠. 그래서 사슴은 개체수가 증가하고 포식자가 늘어나 초원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가 감소하니까 사슴 확 증가. 그리고 우리 초원의 포식자는 사슴이죠. 사슴 증가하니까 초원은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하자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태계 평형과 인간의 활동을 보게 되면 생태계 평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에, 즉 이 시기죠.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태계를 활용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은 심각하게 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태계 평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적절하게 개입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건들지 말자, 본인이 알아서 회복할 수 있는데 만약 회복이 느리다 그러면 인간이 적절하게 개입하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환경 변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인데요. 강수량, 기온 등의 급격한 변화와 산사태, 산불, 홍수, 화산,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통가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규모의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화산재, 아황산 가스, 질소 화합물 등등이 방출했습니다. 아황산 가스는 이산화황, 즉 SO2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산성비가 지속적으로 내렸고 화산재가 섬과 바다를 뒤덮으면서 생태계 평형이 심각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산성비라는 거 한번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을 해보자면 비금속 산화물이 물에 녹는다. 그러면 산성을 띠고요. 금속 산화물이 물에 녹는다. 그러면 염기성을 띱니다. 우리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S가 비금속이죠. 비금속이 물에 녹으니까 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화산재가 섬과 바다를 뒤덮으면서 생태계 평형이 심각하게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자연재해의 한 예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인간에 의해서 온실기체 농도 증가했죠. 대표적인 온실기체 CO2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해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활동입니다. 서식지 파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와 농경지가 개발되고 도로와 철도가 설치가 되면서 기존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열대 우림에서 벌목에 의한 서식지 파괴가 있습니다. 벌목은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지칭합니다. 환경 오염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황이죠. 네, 아황산가스랑 똑같은 말입니다. 오염물질 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지류 등의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지의는 땅 지의 옷 의자이고요. 지류는 균류와 조류가 공생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생명체고 우리 통합과학 앞단에서 했었습니다. 조류는 우리 bird가 아니고 algae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알게라고 읽지 않고 algae라고 읽습니다. 유기물이 많은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이 하천이나 해양에 유입이 된다. 그러면 플랑크톤이 급격하게 증식을 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적어져서 생물 집단이 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우리가 용존 산소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존재하는 산소의 양,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동일한 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생물이 죽거나 고통받을 수 있고요. 공장 매연,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증가해서 지구온난화가 심화가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 기후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물 서식 범위, 개화 시기, 산란 시기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불법 포획과 남획을 보시면 멸종위기 종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생물을 남획하면 특정 생물종이 사라지거나 개체수가 급감해서 생태계의 평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포획은 생물을 잡는 행위이고요. 남획은 생물을 잡는데 너무 많이 잡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포획이 남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래생물의 도입이 있는데요. 외래생물의 예시는 가시박, 느트리아, 큰잎베스, 블루길, 황소, 개구리 등등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도입한 외래생물 중에서는 천적이 없어서 빠르게 증식하고 토종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침략적인 외래생물이 존재합니다. 무분별하게 외래생물을 도입한다.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 보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을 고려한 인간의 활동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 평형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인간의 이익과 생태계 평형 유지가 모두 가능한 방향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CO2가 있죠. 이거의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고 CO2 감축 기술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생태계 평형 회복을 보겠습니다. 도로, 철도, 댐 등을 건설할 때에는 생물에 오갈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도로를 사이에 끼면 여기랑 여기랑 이동할 수가 없죠. 이 이동을 위해서 통로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하천 등을 복원하고 그리고 생태공원이나 옥상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